국가인권위원회로 가보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야당으로부터 정권에 편향돼 있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던 인권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수사 또 윤석열 대통령 재판 관련 인권 대책을 권고하는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인권위원들이 발제한 안건에는요. 계엄의 정당성을 일부 인정을 하면서 야당의 책임을 주장하는 한편 앞으로의 수사 그리고 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 이런 게 담겨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니까 야당 그리고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네, 인권위는 13일 열리는 이 새해 첫 전원이 공식 의결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이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안건은 김용원 이 인권위원 등 5명이 공동 제출을 했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결재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이 안건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장과 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에 불구속 수사 등 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를 하면서 1, 2심 이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이 대법원의 판결 선고까지 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이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 사례도 이 안건에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의된 안건에는요, 수사기관이나 국회의장, 이 헌법재판소 같은 각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인권위법 25조는 인권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권위가 관계 기관 등의 권고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안건엔 검찰과 경찰, 공수처장 등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말라는 권고와 불구속 수사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국회의장에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과 향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심리 시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탄핵 심판 기한으로 법이 정한 180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물론 다수 형사소송 진행을 고려해서 심판 진행의 정지를 검토할 것까지 권고했습니다. 서울지방지법원장에 대해서는 이 수사기관의 체포 또는 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 안건은 다음 주 월요일 전원이 당일 비공개로 논의될 예정인데요. 인권위원들은 안건에 담긴 권고 내용들을 논의하고 이와 함께 비상계엄 시 임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한 군 지휘관 등의 자질 문제와 서울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의 위법성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하라. 이건 인권위의 안건 내용 자체. 그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인권위가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여지 충분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안건 발의 배경을 설명한 부분에서요.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또 야당의 이른바 릴레이 탄핵 등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사법부, 국회의장 등을 향해서 기존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이 요구하고 주장했던 걸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는 그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겁니다. 네, 야당이 인권위 안건 내용 중에 문제 삼고 있는 부분으로는요.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부 장관 등이 이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라고 한 것이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권위 안건은 또 이 계엄이 선포되고 지속된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이 큰 부상을 입거나 이 사망한 사례가 없고 기물 파손 정도도 경미해서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도 없다. 이 내란죄를 적용해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는 이 윤 대통령 측의 기존 주장과 같은 그런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회에 대해서는요, 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회가 이 야당의 의석 숫자를 무기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하여 온 것은 국헌문란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 건 이 여권의 대야 비판과 결이 같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이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둔하는 일부 인권위원들의 개인적 생각이 반영된 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11명의 위원은요, 이제 위원장은 당연히 대통령이 지명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0명은 국회가 4명을 선출하고 대통령하고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을 선출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천의 어떤 요건을 감안을 해본다면 여권 성향, 그러니까 친여 성향의 의원이 적어도 6명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 저희가 기자들이 보도해드린 그런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인권위원이 5명인데요. 그 5명의 인권위원들이 모두 여권 추천이라고 합니다. 이 점이 또 야당의 반발을 부르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권에서 추천한 인권위 위원 6명 중에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이렇게 5명이 이번 안건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용원 위원은 대통령을 포함한 전 국민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침묵할 수 없어서 해당 안건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전원위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직권조사건을 상정했다가 비공개로 심의해서 기각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안건을 발의한 김용원 위원은 당시 이 탄핵소추와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니 조사를 개시하더라도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취지로 이 포괄적 직권조사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권에서는 인권위를 향해서 집중 포화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권위가 내란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안건 상정 자체를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장이 아니라 내란 범죄자 인권보호위원장이 되기로 다 작정한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헌법 질서를 훼손한 내란 세력마저 옹호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행정기관으로서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상정에 심의하기로 한 건 내란 세력 옹호라면서 전원회의 안건 상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또 36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긴급 성명문을 내고 안창호 위원장과 5명의 발의자가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안건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것은 물론 퇴진해야 한다고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 아직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경우에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그런 안건을 다음 주 월요일에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어권 보장하라, 이거는 인권위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긴 하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기존에 대통령 그리고 여당이 주장했던 내용이 상당히 포함이 돼 있고요. 특히 계엄의 필요성 자체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주장들이 들어있어서 지금 야당이 아주 격렬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의결된 건 아닙니다. 지금 의결 대상으로 그런 안건이 올라왔다는 그 사실이 알려졌는데 그 내용들을 갖고서 이렇게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권 추천 위원들이 주도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령에 따르면은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뭐냐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고 입법사법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그리고 인권을 전담하는 기구인 동시에 준사법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사법기구라서 어떤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있고 구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논의를 하는 것은 그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당히 인권 차원에서 보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인권이 상당히 침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모든 것을 내란 수계 이런 프레임을 씌웠지 않습니까? 내란 수계라는 것은 법적 용어도 아니고 아직 혐의 단계예요. 네. 그런데 그 단계에서 내란 수계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그렇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사형당할 거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네. 또는 이 도피를 했다는 지금 가짜뉴스로 거의 판단이 났지 않습니까? 도피를 했다고 하면서 만일 그렇게 했으면 자범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저는 상당한 인권 침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사를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인권위원회가 이제 정치 영역까지 오염되는 것들은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말씀한 대로 그래요. 인권위는 소수 약자나 사회적인 어떤 소수 보호해야 될 약자들에 대해서 인권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대통령 측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고요. 그 집단 범죄를 통해서 같이 했던 사람들은 다 구속, 수감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지칭 자체가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방어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당한 체포영장에 대한 절차 속에서 본인이 사법적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대한민국 사법이 요구하는 그 절차조차도 응하지 않는데 무슨 인권을 운운하느냐. 그다음에 권한만 있습니까? 결국에는 본인은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으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만 보호해달라. 참 국민들이 보기엔 염치 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